운동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체육관이니 헬스클럽이니 이런 말 자체가 없었지요. 그저 동네 골목길을 걷고 밭에서 일하고 일상 속에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돈을 내고 운동하는 게 흔하지만 꼭 돈을 써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걷기 운동을 이야기해 봅시다. 걷기는 참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운동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 힘이 곧 건강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다리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지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평지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약간 경사진 길도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가을의 바람도 느끼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보고 옛날 친구들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라는 걸 듣는다더군요. 저는 잘 몰라서 무슨 팥죽이나 팥빙수 얘기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저도 종종 라디오를 들으면서 걷는데 참 좋더군요. 귀로 들리는 그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빼놓을 수 없지요.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몸을 쭉 펴시면서 몸 좀 풀고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 습관이 저도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침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근육도 자주 뻣뻣해지기 쉬우니 스트레칭은 정말 꼭 해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지요.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단이 참 외면받게 되었는데 사실 계단 오르기는 전신 운동에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5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올라다녔지요. 그게 다 운동이었구나 싶어요. 이제는 무릎이 약해져서 천천히 오르지만 계단을 올라가면서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은 나이가 들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손잡이를 꼭 잡고 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또 집에서 하는 간단한 맨몸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홈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던데 결국 집에서 운동한다는 얘기지요. 우리야 옛날부터 그런 운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의자를 활용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을 손으로 밀면서 팔 굽혀 펴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매일 하면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별다른 도구 없이도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거지요. 요가와 명상도 좋습니다. 요가가 인도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배울 때마다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하면 유연성도 기를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명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명상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요즘은 공원마다 운동기구들이 꽤 잘 설치되어 있지요. 예전에는 공원 하면 그저 나무 몇 그루와 벤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운동기구도 있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좋고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구를 사용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풀어주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공원에도 이런 기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저 바라만 봤지요. 그러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팔 근력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하지만 매일 10분씩 하다 보니 어느새 팔에도 근력이 생기고 어깨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 펌프 기구나 허리 돌리기 기구도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성공의 비결은 꾸준함이다라고 말한 찰스 버코스키의 명언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해야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내 몸을 위해 조금이라도 움직이자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당연히 움직였던 일이 나이 들면 귀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운동이 기다려지는 날도 생기더군요. 요가와 명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요가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따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지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동네에서 따라하면서 배웠거나 요가를 하려면 직접 학원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다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저는 옛날 방식이 익숙해서 요가를 할 때 늘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간단한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태양 숭배 자세라고 해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 뻗는 동작을 할 때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햇살을 향해 가지를 뻗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명상은 더 쉽습니다.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이 그저 조용한 곳에서 앉아 숨을 천천히 쉬면 됩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속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뭔가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 들지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명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말 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생활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잠깐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한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는 식으로요. 이런 사소한 움직임도 쌓이고 쌓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저 몸이 굳어지지 않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점 중 하나는 운동이라는 것이 꼭 어려운 동작이나 특별한 장비를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운동은 거창한 목표나 계획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밝아지지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하면 안 되니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마구 뛰어다니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있어요. 그 대신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자주 합니다. 물속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참 좋아요. 물은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니까 관절이 약한 사람들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동네 목욕탕에서는 수영장이 따로 없어서 그냥 물속에서 걷기나 발차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많이 합니다. 요즘 수영장이나 온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수중 운동 강좌도 많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서 배우면 재미도 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으니 더 좋겠지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물론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위험할 수 있지만 실내 자전거라면 부담이 훨씬 덜하지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는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때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지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게 하체 근력 강화에도 좋고 심폐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실내 자전거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한 번씩 가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마인드풀 해서 뭘 가득 채우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마음 챙김을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운동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튼튼하게 해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건강해지기 어렵지요.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인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반대로 마음이 힘들면 몸도 더 쉽게 지치더군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동네 아줌마들과 모여서 같이 운동하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때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마음의 건강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임이 줄어들어서 참 아쉽지만 운동도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하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요. 제가 소개한 운동들 중에 딱 맞는 게 없다면 그저 집안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세요. 걸레질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이거나 몸을 구부리는 동작들이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요즘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해서 정원이 없을 수 있지만 작은 화분이라도 기르면서 물을 주고 흙을 만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이런 소소한 움직임도 쌓이다 보면 운동 못지않게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밭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다 운동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농사를 짓진 않지만 집 앞에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서 계절마다 상추나 고추를 심고 수확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흙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결국 운동이라는 게 꼭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작은 움직임, 소소한 일상 속의 행동들이 전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아껴주고 가꾸어야 하니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이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생활의 활력이 담겨 있고 삶의 작은 기쁨들이 숨어 있지요. 이렇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운동할 때 재미를 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다른 길로 걸어보거나 계절마다 다른 공원에 가서 산책해 보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이 좋고 가을에는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걷는 것도 참 운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가던 서울의 올림픽 공원이 생각나네요. 그곳의 호수 주변을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먼 옛날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소풍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요. 요즘은 또 걷기 모임이라는 것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한 거리를 함께 걷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지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모임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걷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대화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요. 그저 사람들과 걸으면서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다 보면 하루가 더 즐거워집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참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배드민턴을 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응원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그 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요즘도 복지관에서 가끔 배드민턴을 즐기곤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 일상에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3,000보를 걸어보자라든가 이번 달에는 요가 동작을 5가지 배우자 같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렇게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생활의 활력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동네 뒷산을 오르면서 정상에 도착하면 작은 돌을 주워 오신다고 해요. 그 돌을 모아서 작은 돌탑을 만드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신이 쌓아온 건강과 꾸준함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하시더군요. 운동을 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이는 게 참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몇 분도 걷기 어려웠던 분이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고 스트레칭을 할 때도 손이 발끝까지 닿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닿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서 내가 아직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의 힘이지요.
사람들이 운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개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구를 사야 할 것 같고 복잡한 운동법을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집 앞 공원에서 30분 걸어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쭉 펴는 것, 이런 간단한 것들이 모여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라는 말처럼 운동도 그렇게 생각해야 덜 부담스럽고 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우리가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럴수록 더 애정을 갖고 돌봐줘야 합니다. 저는 항상 운동을 하면서 제게 고마운 몸을 위해 작은 선물을 주는 기분으로 임하곤 합니다. 오늘의 작은 운동이 미래의 나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니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운동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 운동을 계속 언급하게 되네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주 몸을 움직이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마음에 새기면 좋은 자세는 바로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하게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마다 하루에 한 걸음만 더 내딛자 하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한번 다친 것이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또 한 가지 운동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몸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즉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운동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투자하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나이에도 여전히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의 작은 신호들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날은 몸이 유난히 피곤하다 싶으면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거나 반대로 몸이 상쾌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보는 식으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리를 듣는 능력도 점점 중요해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손발을 움직여보고 몸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본 후에 그날의 운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나를 지키는 작은 비결인 것 같아요.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의외로 얻는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자연과의 친밀함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계절의 변화가 온몸으로 느껴지죠. 봄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싹이 돋는 걸 보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추위에 움츠러들기보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조금씩 걸으면 상쾌한 기분이 들지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은 마음의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운동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운동 친구가 아니더라도 자녀나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죠. 손주들과 산책을 하거나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가족 간의 정을 더 깊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뛰어다니면서 아이가 할머니 더 빨리 와요. 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참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을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억지로 하면 금방 지치고 하기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오늘은 어떤 운동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다가 동네에서 만나는 강아지들과 눈을 맞추거나 길가의 꽃들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을 즐깁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꼭 땀을 흘리고 힘들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즐겁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운동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 가벼운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작은 움직임들이 내일의 더 건강한 날을 만들어준다는 믿음입니다. 이 나이에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여러분도 부디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위해 작은 걸음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